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인데요. 선관위가 지난 대선에서도 실시간 투표율을 조작했다라고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지난 제21대 대선에서 선관위는 투표율을 고의로 조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대문구 홍은이동 투표소 3곳에서는 매 시간마다 투표자 수를 100명 단위로 임의로 지어내서 허위로 입력했습니다. 투표자 수가 11시간 연속으로 100명 단위로 증가했습니다. 여기가 무슨 북한입니까? 투표 수를 일부러 제한한 것입니까? 서버에 100명 단위로 허위 입력한 것이 분명합니다. 투표자 수는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정보입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이것을 대놓고 조작해 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선거조작위원회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난 지방선거 말고도 대통령 선거에서도 선관위가 특정 투표소의 실시간 투표율을 조작했다라는 주장을 검사 출신 주진우 의원이 하고 있는 겁니다. 주진우 의원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홍은 이동 투표소 3곳에서 11시간 동안 매 시간 100명씩 늘었다는 거예요. 인위적이죠. 100명, 200명, 300명, 400명 이렇게. 아니 투표소를 어떻게 100명 단위로 끊을 수 있습니까? 이건 자연 발생할 수 없는 숫자라는 거고요. 경남 창원시 의창구 5시간 동안 100명씩 증가했다. 수시간 동안 0명인 곳도 90곳에 달한다. 아니, 투표가 수시간 동안 1명도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시간당 0명에서 2명도 14곳이다. 엉망진창 실시간 투표율을 임의대로 조작해왔다라는 게 주진우 의원의 지적입니다. 자, 선관위 해명 나왔나요? 읍면동 단위 투표소의 현장 투표 관리관들이 일부러 100명 단위로 보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최종 투표율은 문제없지 않았냐? 조작 아니다. 라는 황당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진우 의원의 비판 들어보시죠. 선관위에서는 언론에 빠르게 시간대를 투표율을 발표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실무적으로 공공연하게 행해지라고 다행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관위의 변명이 너무 어이없고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 변명에 수긍할 수 있는 국민은 저는 단 한 분도 안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표의 결집이나 또 투표 여부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공개를 하는 것인데 거기에 단순히 잘못 입력해서 그것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숫자를 지어내서 입력해 왔다면은 그거를 부정선거라고 부르지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투표율이 조작됐다는 뜻은 이제는 선관위의 그동안의 해명이 완전히 깨졌다는 뜻입니다. 선관위 해명이 조금 어이가 없는데 최종 투표만 맞으면 되지. 편의상 임의대로 100명씩 끊었는데 그게 뭔 조작이냐라는 건데. 판사 출신의 전주 의원님, 이게 이게 해명입니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점입 가경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소수점 미만 버림 뭐 이런 건 제가 들어봤어도 네. 100명 미만 버림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100명 미만 버림은 처음 봤다. 예. 그리고 0명에서 2명인 경우도 지금 14곳이나 있다는데 맞아요. 그럼 0명인 이상해요. 곳은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100명이 안 되면 그 0명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선관위의 이런 도덕적 해이가 아마 이번 이제 특검이 조만간 출범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특검 준비 기간 포함해서 최장 170일까지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아마 국민들이 정말 놀라울 정도의 저는 내용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기가 그러니까 막힙니다. 뭐냐면 이게 통제가 없었어요. 지금 동안. 이거는- 지금까지 투개표를 관리를 제대로 네.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제 선관위에서는 우리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또 관련 사건에서 헌재가 재작년에 또 중앙선관위 손을 들어주는 바람에 네. 무풍지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제 없는 그런 기관이 어느 정도 망가질 수가 있는지를 이번 특검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사실 그래서 이번에 그 지난주에 통과한 형사소송법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그런 우려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보안 수사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 경찰이 이제 통제받지 않는 수사기관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도 그 곽상원 의원의 지금 이야기로는 원하지 않았던 게 이런 통제 사법적인 통제가 없는 그런 경찰 수사를 원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통제 없는 견제와 감시가 없는 기관이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 이것을 특검을 통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김준욱 대변인님, 이거 뭐 100명씩 우리가 임의로 보고해도 최종 투표율만 맞으면 괜찮다라는 선관위 해명을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런 무사안일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또 무신경하게 투표를 관리해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체해야 한다라는 주장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지방선거 아니라 지난 대통령 선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 선거든 뭐든 이제 저는 이제 다만 제가 이 부분은 좀 하나 좀 꼭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투표율이 잘못 관리됐다라는 부분들은 분명하게 지적받고 또 저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까지 져야 될 네. 부분이 있다. 다만 지금 이것을 부정선거라고 자꾸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부정선거는 투개표에서의 문제가 있었을 때 이것을 부정선거라고 얘기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부정선거의 개념을 이렇게 크게 확장시켜 놓고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한 방식으로 투표가 진행됐다 이렇게 또 얘기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또 굉장히 혼선을 가져오고 또 국민들을 자칫 잘못된 방향으로 호도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확대 해석하면 안 된다. 확대 해석은 하면 안 되고 명확한 구분을 좀 지어줘야 된다. 지금 투개표와 관련돼서 부정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어떠한 어떤 물증이나 어떤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없어요. 이번에 뭐 지금 올림픽공원에 있는 250만 표 정도도 이번 달에 이제 이제 개표를 다시 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투개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아직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고 그리고 지금 투표율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과연 국민들이 이 투표율을 왜 이렇게 민감하게 생각해 왔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인가 그런 이해도가 너무 없이 그냥 자기들이 그냥 주먹국으로 관리했던 무사안일하게 관리했던 그런 방식을 여전히 오랫동안 그런 방식으로 진행해 왔던 네.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 그 특검에서도 분명한 진상조사는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관위 사태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다 특검 수사를 통해서 입증해야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기 때문인데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의문 들 것 같아요. 정혁진 변호사님. 투표용지도 엉망, 선거 결과 전산값도 자기 맘대로, 그리고 실시간 투표율을 그러면 저는 수년간 뭐 이렇게 신성하게 실시간으로 보도하고 분석해 왔던 건지라는 회의감도 드는데 투표율도 자기 마음대로 조작했잖아요. 이건 실수의 문제가 더 이상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선거 결과도 선관위가 임의로 조작한 거 아니야? 국민들 당연히 이렇게 불안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6월 9일 날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구성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 검경 합수본이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합수본이 6월 11일에 압수수색했습니다. 뭐 압수수색했냐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압수수색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나라에서 중앙선관위 서버 압수수색한 거는 그때가 처음 아니었나 싶거든요. 네. 왜냐하면 계엄군이 들이닥쳤지만 계엄군도 확보하지 못했던 게 중앙선관위 서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수본에 검사하고 경찰 수사관들이 분석을 했어요. 그 서버를 분석하다가 이상한 거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냐면은 김포시의 일부 투표소에서 1시간에 투표한 사람이 1명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김포시 인구가 몇십만, 50만 뭐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시간에 1명씩만 늘어났다라고 한 게 이상하잖아요. 그 이상하다고 해가지고 검사들하고 수사관들이 일일이 다 찾아봤더니 뭘 갖다 확인했냐면 메신저를 확인한 거예요. 선관위 직원들끼리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한 메신저를 갖다 확인하면서 이게 그게 선관위 서버 일부 압수수색해서 드러난 내용이에요? 거기서 분석해가지고 찾아낸 거예요. 그 합수본에서. 그래가지고 이게 그 투표율 조작한 거라고 하는 것을 밝혀냈는데 그러니까 이상했겠죠. 그래가지고 그 이전까지 어떻게 저 주진우 의원이 알게 된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지난번 대선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2024년 총선에서 어떻겠는가. 지금 보니까 선관위에서 뭐 최종 투표율이 중요하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때 6월 11일에 그 압수수색된 중앙선관위 서버를 분석해서 이거 밝혀냈을 때도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그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더 황당한 이야기가 뭐냐면 뭔데요?
1시간마다 이렇게 실시간 투표율을 제공하는 것은 서비스라고 그랬어요. 서비스다. 그게 서비스입니까? 우리 기가 막히네. 너무 기가 막히게 웃음이 나오네요. 아니 중간에 12시에 투표율, 1시 투표율 이게 뭐 중국집 군만두입니까? 요즘도 군만두 요즘 돈 내고 먹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요, 우리 국민들은 그 군만두를 서비스로 시킨 게 아니고요, 코스 요리로 시켰어요. 예. 우리 국민들은 뭘 시켰냐면요, 정확하게 최종 투표율까지도 중요하지만 그게 식사라고 하지만 중간에 1시에는 뭐 나오고 2시에는 뭐 나오고 이게 다 우리가 그 돈 내고 우리가 세금 내 가지고 당연하죠. 선관위 직원들 월급 주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그때 뭐 하나 쓱 내주면서 그게 서비스니까 안 줘도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런 얘기를 진짜 했어요? 진짜 했어요. 기가 막히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요, 뭐가 중요한 거냐면 조금 전에 앵커가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최종 투표율이 어떻게 됐고 저쪽에 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김진욱 대변인도 이야기했지만 투표율보다는 득표율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투표율을 임의로 실무자가 조작한 게 밝혀졌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득표율까지도 조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거 밝혀낸 데가 어디입니까? 경찰이 밝혔습니까? 그렇지 않고 검경 합수본에서 밝혔는데 이 합수본의 본부장이 누굽니까? 경찰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중앙지검 3차장이 본부장이고 그 사람이 책임지고 해가지고 이거 밝혀냈다고요. 좀 있으면 검찰 없어지는데. 나라가 이 모양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검수완박 해가지고 검사들이 수사도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걸 갖다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일 벌어질 때마다 다 특검해가지고 뭐 돌려차기 하면 또 특검하고 뭐 하면 또 특검하고 장윤기 하면 특검하고 이런 나라 만드는 겁니까? 저는 민주당이요,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주당의 반박은 중수청이라는 한국형 FBI 기관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입장도 있습니다만, 자, 그건 그거고, 아니 투표율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최종 투표율만 틀리면 괜찮다라고 안 틀리면 괜찮다라고 황당한 주장하는데, 저 주장이 왜 황당하냐면 실시간 투표율을 보고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나설지 말지에 대해서 결심을 하는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가 실시간 투표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관위가 전반적으로 이게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실무상 관행이었다 얘기를 하는 거 자체가 괜찮다라는 생각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이게 뭘 보여주냐면 선관위가 얼마나 그동안 이 선관위의 업무 자체를 해이하게 해왔는가. 그리고 본인들의 업무가 얼마나 중차대한 일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일을 해왔는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인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이번에 투표용지 뭐 부실 이제 부족 사태도 그랬고 그 이전에도 사실 뭐 선거 관리 자체를 제대로 잘하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계속 있어 왔어요. 근데 이런 모습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뭐 통계 부실 논란에 전산 조작 논란에 온갖 논란이 다 터지고 있단 네.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특검법에서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룬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다뤄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선관위가 얼마나 그동안 이제 업무상 뭐 관행이다. 사실 관행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허접합니다. 허접하다. 저거는 관행이 아니죠. 그냥 해이한 거죠. 일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일을 대충 한 거죠. 했다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모습을 보여놓고 본인들은 뭐 무더기로 이제 저렇게 잘못을 해놓고 저거 자체를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이 지금 선관위의 현 주소다. 이럴 거면 그냥 선관위 해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관위 해체하자. 오늘 박선민의 도직구가 매섭습니다.